안녕하세요. DSB의 연구실 석사과정 양우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선행 연구를 공부한 것을 공유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ABR 관련해서 최적화 방식을 적용시켜서 ABR 방법론을 제시한 두 가지의 논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은 Content Aware Rate Adaptation Scheme to Improve Stability in HTTP Adaptive Stream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초록을 살펴보시면은 이 논문은 HTTP Adaptive Streaming 기반 시스템에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Content Aware Rate Adaptation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정적 버퍼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되고 있는 버퍼 길이의 차이를 기준으로 비트레이트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대역폭에서도 안정적인 비트레이트 전환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할 노테이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R은 비디오 비트레이트, 대문자 R은 비디오 비트레이트의 집합, X는 세그멘트당 스루풋, 타우는 비디오 세그멘트의 듀레이션, 람다는 버퍼 필링 레이트, 뮤는 버퍼 드레이닝 레이트, 플레이어 버퍼 랭스를 B, 그리고 라스트 바이트 오브 비디오 세그멘트를 라지 B,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듀레이션을 D라고 정의 내립니다. 뒤에 있을 방법론에서 이 노테이션들을 사용할 텐데요.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자세한 설명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HTTP 어더티브 스트리밍의 기존 방식은 비디오를 잘게 나눈 세그먼트를 다운로드한 후에 이 세그먼트당 처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노테이션에서 언급했듯이 이 xn의 경우 n번째 세그먼트에 대한 세그먼트 스루풋, 그리고 분모로는 n번째 세그먼트의 비디오 비트레이트와 비디오 세그먼트 듀레이션을 곱한 값이 됩니다. 보통 이 듀레이션을 2초로 잡고 있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모로는 이 다운로드 듀레이션인 n번째 세그먼트의 다운로드 듀레이션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레이트 어댑테이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비트 정성률이 항상 일정한 컨티뉴어스 비트레이트에 정확하고 일정하지 않은 VBR, 즉 베리어블 비트레이트는 동일한 파일 사이즈를 갖는 세그먼트가 아니기에 위와 같은 식으로 구할 경우 그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위의 그림은 이 비트레이트를 가져오는 HAS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그림은 CBR과 VBR을 비교하는 그림인데요. 이 VBR, 즉 비트레이트가 베리어블한 특징은 이 HAS 플레이어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같은 카파시티를 나타내는 카파시티의 선에서 CBR의 경우에는 그 비트레이트가 굉장히 꾸준하게 이 규칙적인 그 바틀넥 현상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VBR 같은 경우에는 비트레이트가 변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 면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인식 접근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세그먼트에서 이어지는 그 다음에 미래 세그먼트의 크기를 안다면
이 VBR 특성의 부작용 없이 비트레이트를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트 어웨어 레이트 어댑테이션은 크게 에스티메이션, 익스펙테이션, 그리고 어댑테이션 세 가지의 방법론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에스티메이션의 경우에는 정의된 비트레이트, 앞서 노테이션에서 말했듯이 이 셋오브 비트레이트가 아닌 매니페스트 파일 그 자체의 실제 세그먼트 정보를 사용해서 처리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그먼트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 컨텐트 어웨어 레이트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이 네트워크 대역폭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구해야 될 식이 위와 같습니다. 이 n번째 x 프라임 세그먼트 스루풋은 이 가장 최근에 비디오 세그먼트 n번째 세그먼트, 여기서 k는 그 비디오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k의 퀄리티를 가지는 n번째 세그먼트의 가장 최근에 라스트 바이트 오브 비디오 세그먼트에서 n-1번째 세그먼트의 값을 빼주고 그 값을 이제 듀레이션 타임만큼 나눠줍니다. 이것을 구한 이유는 이 n번째 x 프라임 값을 구해서 이 버퍼 필링 레이트를 구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이 버퍼 필링 레이트는 이 우측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이 버퍼 필링 레이트에서 이 n번째 세그먼트의 버퍼 드레이닝 레이트를 빼준 것이 이 버퍼 길이가 됩니다. 여기서 이 뮤는 우측 노테이션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버퍼 드레이닝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이 버퍼 길이를 구하는 이유는 이 뒤의 공식과 이어집니다. 즉, 이 버퍼 길이를 통해서 미래 버퍼 비트레이트를 구하는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n번째 세그먼트의 버퍼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 이 y축이고 x축으로 그 버퍼 여기 b의 버퍼 랭스에 대한 맥스를 그 다음을 이 버퍼 맥스로 나눠줬을 때 우리는 이 비디오 비트레이트를 유지해야 할지, 비디오 비트레이트를 높여야 할지, 비디오 비트레이트를 낮춰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버퍼가 n번째 세그먼트에서 그 다음 세그먼트를 가질 때 버퍼의 언더플로우나 버퍼의 오버플로우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버퍼 사용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테이션 과정에서는 이 버퍼링 이전에 따른 비트레이트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아까 언급하였듯이 여기서 베타는 이 bn 플러스 1을 bmax로 나눈 이 값을 의미하며, 만약에 이 위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요 위에 있을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 비트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그 가장 K의 비디오 퀄리티 중에서 가장 낮으면서 이 현재 비트레이트와 인접한 비트레이트를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의 비트레이트로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그 비트레이트를 높여야 되는데요. 즉 K개의 퀄리티를 가진 비트레이트 중에 가장 크면서 이 식과 지금의 비트레이트와 가장 인접한 비트레이트를 n 플러스 1번째 세그먼트의 비트레이트로 결정하게 됩니다. 비트레이트의 변동률인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현재 비트에 인접하여 선택하게 알고리즘이 제시됩니다. 이처럼 그 한 시점의 비트레이트와 그 다음 시점 간 비트레이트 간의 원활한 비트레이트 변경을 통해서 이
HAS 시스템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험 설계에서는 이 NS3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사용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최소 300K부터 7500K까지의 다양한 비디오 세그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이 검은색이 제한된 비트레이트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이며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이 검은색이 굉장히 비트레이트 변경에 있어서 안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버퍼 점유량 측면에서도 타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잘 일어나지 않는 베리에이션이 낮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비트레이트 변경의 횟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타 방법론들에 비해서 제한된 방법론이 버퍼 레이트 체인지하는 횟수가 현격히 낮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된 방법론은 비트레이트를 부드럽게 조정하고 대역폭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음을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논문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최적화 문제로 ABR 문제를 접근하긴 하였지만 최적화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식보다는 그 한 시점에서 그 다음 시점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나름대로 휴리스틱한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Optimizing HTTP Based Adaptive Video Streaming for Wireless Access Network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Intelligent Bitrate Switching Based Adaptive Video Streaming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론을 통해서 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IIS 스무스 스트리밍 구조에 적용시켜 증명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플래시 다이나믹 스트리밍이나 HTTP 어댑티브 비트레이트 스트리밍과 같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른 방법론에도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채널 상태와 클라이언트에서 버퍼링 되는 스트리밍의 양에 따라 최상의 비트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M은 비디오 퀄리티 레벨의 경우의 수를 의미하며, 이 BI는 비디오 퀄리티 레벨이 I일 때의 베네핏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I는 프리즈 타임을 비디오 스탑 리플레이 타임으로 나눈 값이며, 이 P0는 프리즈 타임의 유닛 페널티, 이 TC는 프래그먼트 인터 어라이벌 타임, WB는 number of fragments in the buffer when 새로운 프래그먼트가 도착했을 때에 버퍼 내에 있는 프래그먼트의 수, TR은 reciprocal of video replay rate를 의미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실험을 전개하기 위해서 가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M개의 비디오 퀄리티가 있을 때 M개의 비디오 퀄리티가 존재하며, 그리고 프래그먼트 사이즈에 있어서 큰 프래그먼트 사이즈는 높은 품질을 의미하고 곧 높은 베네핏을 의미함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P0 같은 경우에는 프리즈 타임에 대한 유닛 페널티를 의미하는데, 페널티이다 보니 음수로 페널티 이 P0를 정의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이 스톨은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대역폭이 비디오 재생 속도 및 클라이언트 버퍼보다 작은 경우에 이 비디오 재생이 비어 있으면 비디오가 정지하게 되고, 이를 스톨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이
ABR을 최적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구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베네핏과 페널티를 더한 것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 함수로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네핏은 앞서 정의 내린 노테이션과 동일하고 이 페널티도 앞서 정의 내린 노테이션과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페널티 같은 경우는 음수이고 베네핏은 양수이다 보니까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베네핏을 극대화해야 되는데요. 이는 곧 베네핏, 즉 품질 이점은 최대화하고 이전 프래그먼트가 수신된 후에 페널티는 최소화하는 품질 i를 선택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평균 프리징 타임을 구하기 위한 가정으로는 이 TCI라고 i번째 청크의 도착 시간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 재생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초당 1 나누기 TR분의 조각 단위로 표시됨을 가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와 같은 공식을 목적 함수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TC가 이 WB TR보다 작을 경우, 즉 여기서 앞에 노테이션을 보시면 WB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프래그먼트가 버퍼에 도착했을 때 버퍼 안에 남아있는 프래그먼트의 수가 되고 여기서 TR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리플레이 레이트의 리시프로칼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 TC 프래그먼트 인터 어라이벌 타임보다 낮다는 것은 즉 새로운 조각이 버퍼가 비어있기 전에 도착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즉 새로운 조각이 버퍼가 비어있기 전에 도착한다는 것은 버퍼가 계속해서 그 조각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즈 타임은 제로 없게 되고 베네핏은 그 i번째 비디오 퀄리티에 대한 베네핏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프래그먼트 간에 도착하는 시간이 이 우측보다 길 경우에는 새로운 조각이 버퍼가 비어지고 난 후 도착함을 의미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버퍼가 프래그먼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프리즈 타임이 생겨나게 됩니다. 베네핏은 동일하며 이 프리즈 타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페널티와 베네핏을 더한 것,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이 최적화 논문의 목적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이 WBTR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상수이며 최종적으로는 이 TC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솔루션이 치환될 수 있는데요. 이 조각 도착 시간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산 복잡도를 낮게 할 경우로 이 계산 복잡도를 낮게 해서 쉽게 이 조각 도착 시간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면 이 TC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 복잡도를 높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커널 밀도 추정 방식으로 이 TC에 대한 이 조각 도착 시간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공식은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알파의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확률 밀도 함수 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비디오 카테고리 하나에 대해서만 전개했다면 이 전체 비디오 카테고리 C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전개해야 되며 여기서 사용되는 X는 트랜스미션 레이트로 그
x는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됩니다. 이 방법론을 사용해서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퀄리티 평가를 위해 이 PSNR이라는 지표를 소개합니다. 이 PSNR이라는 지표는 이 MSE를 기반으로 구한 지표이며 이를 통해서 이 목적 함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목적 함수에서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최적화 목적 함수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네핏과 페널티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네핏을 극대화, 페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페널티 파라미터에 대해서 시청자가 페널티 파라미터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이 주관적인 최상의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의 경우에는 비디오 멈춤 현상을 참을 수 있고 그 대가로 높은 비디오 퀄리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음수인 페널티를 적게 주어 높은 평가가 나오도록 할 수 있게 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베네핏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이 비디오 멈춤 현상이 없는 방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페널티 파라미터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논문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품질 평가를 위해 evalvid라는 평가 방식과 QR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6초에 400프레임을 갖는 4맨 비디오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고, 5가지의 서로 다른 비트레이트를 갖는 동일한 4맨 비디오를 사용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사용한 서로 다른 5가지의 비트레이트를 갖는 4맨 비디오의 시간당 비트레이트를 보여줍니다. 실험 결과로는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방법론이 최종적으로는 스톨 횟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사용되는 방법론보다 더 낮은 스톨 타임, 그리고 더 낮은 스톨 횟수, 그리고 더 높은 PASNR 값과 그리고 전체에서 스톨이 갖는 시간도 낮게 나타나는 전반적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리플레이 비트레이트 측면에서 제시된 방법론이 더 균일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이 기존에 사용되는 IIS 스무스 스트리밍 스트래테지와 비교했을 때 이 변동 폭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ABR 관련 선행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